네, 안녕하세요. 미주미 이기크루 김준영입니다. 오늘 장 시작 전까지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 세 가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바로 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테슬라는 이번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미스했지만 이제 EPS가 예상치를 비트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기존의 예상치는 0.59달러였는데 EPS가 이번에 0.72달러를 달성하면서 예상치 대비 22% 높은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미 3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중요성은 적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번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제 세 가지였습니다. 바로 이제 EPS, 그리고 마진, 그리고 가이던스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3분기에서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이 EPS 말고도 나머지 가이던스와 마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매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3분기 실적에서 매출은 예상치를 하회했고, 특히 차량 판매와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부문에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영업 마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8%를 기록하면서 이제 시장의 예상치가 기존에 한 8% 정도였는데 이것보다 이제 2.8%포인트 높았고, 또 30% 이상 높은 수치인 10.8%를 기록하다 보니 시장은 좀 더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2024년 4분기와 2025년에 대해서 정확한 판매 대수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의 4분기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치가 49만 대였고, 그리고 이제 25년 같은 경우는 한 200만 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4분기 판매 가이던스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3분기 판매 대수인 46만 2,809대보다는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으며, 또 2025년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이제 한 연간 우리는 300만 대에 가까운 생산을 할 것이고, 또 판매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비록 가이던스는 불분명했지만 이제 마진과 EPS가 예상치를 상회했고, 또 이렇게 300만 대에 가까운 생산 계획을 발표하다 보니 그럼 200만 대 이상 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떠한 기대감을 줌에 따라서 시간 외에서는 현재 주가가 약 9% 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이제 홍콩에서 활동하는 대만의 IT 애널리스트죠. 이제 거밍치가 아이폰 16 주문량이 좀 1,000만 대 감소했다라고 하며 좀 애플에 좋지 않은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번에 거밍치는 아이폰의 주문량이 2024년 4분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주문량이 약 1,000만 대 정도 감소했고, 대부분 이번 주문량 감소는 이제 프로 모델 이외의 모델에서 발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24년 하반기 아이폰 16의 생산량은 약 8,400만 대로 추정이 되고, 이에 따라 2024년 4분기부터 2025년 2분기까지의 생산량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4년 4분기는 400만 대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25년 1분기에는 300만 대, 25년 2분기에는 약 200만 대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밍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도 4분기의 생산량과 판매량 간의 격차가 현재 2024년 4분기보다 컸고, 또 2024년 4분기의 제품 믹스가 기본적으로 좀 프로맥스라는 이제 굉장히 가장 비싼 모델이 좀 잘 팔렸기 때문에 2024년 4분기까지 애플 아이폰 판매 수익은 생산량이 줄어든 것에 비해서는 이제 크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좋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25년 상반기부터는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출하량이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SE4 모델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모델이 출시되기 때문에 아이폰 매출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현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아이폰 출하량을 크게 늘릴 수 있고, 또한 이로 인해서 많은 아이폰이 판매가 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최근 애플의 주문량의 이러한 감소폭을 봤을 때는 낙관적인 기대가 단기간에 실현되지 않을 수 있으며, 아이폰의 출하량 증가를 위해서는 AI뿐 아니라 이런 혁신적인 하드웨어가 추가적인 이런 하드웨어의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소식을 말씀드리면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지금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B컷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캐나다 중앙은행은 이제 4번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마지막 금리 인하 때는 이번 최근 금리 인하 때는 바로 50bp 금리를 인하하며 이제 2020년 3월 이후 4년 만에 B컷을 한 건데요. 이번 B컷으로 인해서 기준금리는 기존 4.25%에서 3.75%로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좀 B컷을 하게 됐던 원인 중에 하나로는 바로 이제 캐나다의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하회하면서 오히려 목표치라고도 볼 수 있는 이 2%보다도 낮게 나왔다는 점인데요. 이제 9월에 캐나다 물가 상승률은 약 1.6%로 일반적인 목표라고 보는 2%보다 오히려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캐나다의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의 목표치가 2%로 돌아왔고 이것을 좀 더 2%에 가깝게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B컷을 단행했으며 또한 향후에도 경제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전개된다면 추가적인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이제 금리 인하의 의지가 있음을 보였는데요. 캐나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렇게 금리 인하의 의지를 보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GDP 성장률이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제 3분기 예상 GDP 성장률이 한 1.5% 정도로 지난 7월에 전망치가 2.8%였는데 이것보다 좀 낮게 대폭 하락했으며 9월에 또 이미 CPI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굉장히 이미 충분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경제 성장에 조금 더 집중한 결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캐나다는 좀 크게 금리 인하를 다시 한번 이제 4번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하며 B컷까지 단행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사정이 다를 수 있다라는 이제 소식이 있는데요. 이제 전 캔자스 시티의 연은 총재는 미국의 부채와 적자에 대해서 좀 경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캔자스 전 연은 총재인 에스더 조지는 정부 부채와 적자 수준이 높아지면 장기 금리가 조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며 경고를 하였는데요. 현재 이제 미국의 재정 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 페드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엄청난 압박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금리 경로를 바라볼 때 좀 더 점진적이고 신중해야 하며 금리 인하를 멈춘다까지는 아니지만 금리 인하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고금리가 조금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장 시작 전 살펴볼 이슈 3가지. 첫 번째로는 테슬라가 굉장한 이제 호실적을 발표했다는 소식. 두 번째로는 이제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이 좀 주문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 세 번째로는 캐나다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50bp 인하했는데 좀 미국은 그것과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미주미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소식 이외에도 특징주나 다양한 뉴스들이 포함된 미주미 마감시황,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인 미주미 주도주, 테크니컬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미주미 매운맛, 골든크로스 종목 등 다양한 컨텐츠들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미국 주식의 미치다를 검색해 주시면 프리미엄 컨텐츠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독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미국 주식의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